안녕하세요. 이경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이라는 주제로 간단히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위해서 입문자의 레벨로서 필요한 파이썬 문법들만 간결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추후에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랄지 이런 고급 파이썬 문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학습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같이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이라는 주제로요. 8가지만 딱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8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뭐 2번부터가 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임포트입니다. 임포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해서 어떤 코딩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 날 코딩을 해서 적는 게 아니라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뭐 데이터 분석에서는 판다스, 넘파이, 매플로립 요런 라이브러리 많이 쓰고 딥러닝 할 때에는 저희가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텐데요. 그렇게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들을 가져다 쓸 때에는 반드시 임포트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가 판다스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쓴다라고 할 때는 여기 앞에 임포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판다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판다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여기 판다스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가져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판다스라는 거를 이렇게 이름을 길게 사용하면은 너무 귀찮잖아요. 판다스에 있는 거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임포트 판다스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얼라이어스 별칭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as pd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pd라는 거를 입력해 보셨을 때 판다스랑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별명을 지어준다. 우리가 짧게 쓸 때는 이렇게 축약된 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이제 from으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판다스 모듈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성도가 간단해요.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텐서플로우를 텐서플로우라는 딥러닝 라이브러리 임포트 할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죠. 그런데 보통 이거는 얼라이어스 별칭으로 tf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셔서 쓸 때 우리가 텐서플로우 아래에 있는 뭐 케라스 아래에 있는 레이어스 아래에 있는 뭐 댄스라는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해서 적어 주시면 되는데 이 앞에 부분을 이걸 반복해서 적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매번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보기에도 귀찮고 코딩상에도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폴더 구조로 보시면 돼요. 텐서플로우 폴더 아래, 케라스라는 폴더 아래, 레이어스라는 폴더 아래에 있는 댄스라는 클래스를 가져온 건데 그게 아니라 from이라는 걸 붙여주고 여기까지를 요만큼을 복붙 해주시고 임포트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만 임포트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 적어줘야 되죠.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댄스를 10으로 입력해 주시면은 요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번 이걸 적어줘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텐서플로우를 tf로 별칭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매번 다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임포트를 미리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타입이에요. 우리 타입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실게요. 첫 번째는 문자형 타입, 두 번째로는 숫자형인데 숫자형 중에서도 인티저, 정수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수형 타입. 요거 세 가지만 볼 거예요. 자, 문자는 제가 딥러닝 is fun이라는 걸 적어줬는데 문자형 타입에서는요 반드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 주시고 헛다운표 혹은 쌍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헛다운표로 묶어 주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작성해도 동일한 겁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워드를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타입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앞에 타입을 붙여주시면 돼요. 타입을 해서 이 변수를 싹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의 워드를 찍어 보면은 str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문자열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1이라는 거를 넣어줬는데 이것도 역시 사람이 보기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헛다운표로 묶어줬기 때문에 얘는 문자형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를 출력해 보면 1이라는 게 나오겠지만 이거에 대한 타입을 딱 찍어 보면은 str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티저 타입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반드시 숫자를 넣어줘야겠죠. 일단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위에처럼 이렇게 따옴표로 묶는 게 아니라 바로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타입을 이렇게 보시면은 정수형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int라고 하면은 이제 정수형 타입, 우리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 타입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심플하죠. 자, 실수형인데요. 실수는 우리 3.14 이렇게 소수점을 넣으면은 이거에 대한 타입을 찍어보면 플로트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타입을 변환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변환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실수를 정수형으로 변환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넘버에다가 1을 넣을게요. 넣고 우리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인티저로 나오겠죠. int라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넘버를 실수형으로 변환해 보고 싶다 하면은 첫 번째 방법, 실수형으로 1.0을 나눠주시면 돼요. 1.0 어차피 나누면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거에 대한 타입을 찍어보면요, 플로트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출력해 보면은 1.0으로 1을 헷갈리니까 이거 5로 한번 해보고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5.0으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소수점이 되어 있는 것을 정수형으로 변환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그거는 넘버를 뭐 3.14로 일단 줄게요. 그러면은 이거 변환할 때는 앞에 int 이렇게 적어주시고 넘버를 입력해 주시면은 3으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안 알려드린 거 반대로 이거 역이용하면 되겠죠. 넘버가 1이고 우리 1.0으로 나눠줬는데 그거 말고 강제로 변환하고 싶다 할 때는 넘버 이렇게 플로트 앞에 붙여주면은 또 실수형으로 변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많이 나오는데 자, 리스트라는 형식이 있어요. 리스트는 뭐냐면은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꺽쇠 가로로 시작해서 꺽쇠 가로로 끝나는 지점 사이에 있는 숫자들의 집합이 있죠. 이런 것들을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우리 타입의 x를 찍어 보면요, 리스트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리스트가 이렇게 저는 1차원으로 했는데 2D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꺽쇠 가로를 한 번 더 쓰는 거죠. 2D로 작성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2D를 출력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색인인데요. 우리 리스트에서는 색인이란 걸 할 수 있어요. 인덱스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인데 요거를 복사해서 가져오고요. 이거에 내가 우리 리스트는 여기가 0번째부터 시작해요. 0, 1, 2, 3, 4, 5, 6, 7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x의 0번째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10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우리 x의 뭐 세 번째를 가져오겠다 하면은 0, 1, 2, 3 하니까 40이 출력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지금 3, 4, 5, 6, 7인데 8번 인덱스를 가져온다. 없는 숫자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out of range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0부터 7 사이에 있는 범위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이걸 한번 더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색이나 할 때.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요 80이 나오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8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1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9다
그러면은 out of index range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싱은 뭐냐면은 이것도 간단해요. 여기에서 범위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인덱스를 콕 집어서 하나씩 들고 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0번 인덱스부터 0, 1, 2, 3까지 가져오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땡땡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땡땡을 기준으로 왼쪽은 포함하는 거예요. 0을 포함하고 오른쪽은 미만이에요. 그래서 0, 1, 2, 3을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4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4 미만. 이렇게 하면은 10, 20, 30, 40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0부터 시작하는데 0은 어차피 맨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네 번째 전까지 다 가져와 하면은 여기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비워두시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다 가져와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네 번째부터 0, 1, 2, 세 번째부터 끝까지 다 가져와. 이거 하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부터 끝까지 다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40부터 끝까지 다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이너스 붙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마이너스 1, 2, 3 전에까지 다 가져와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마이너스 3 전에까지 다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0, 1, 2, 3이니까 이거 전까지 10, 20, 30, 40, 50을 다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뭐 마이너스 5 하면은 이 사이의 범위 값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은 이렇게 부분 집합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넘파이 어레이예요. 넘파이 어레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넘파이라는 것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할 때 되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 리스트는 꺽쇠 괄호였죠. 자, 이거에 대한 타입을 보면은 리스트라고 나오는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레이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어레이는 다른 말로 배열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리스트 타입을 어레이로 변환하는 거 어떻게 하냐? 넘파이, 우리 넘파이를 np라는 별칭으로 지정을 했죠. 넘파이에 어레이를 한 다음에 우리 리스트 x를 그냥 넣어주시면은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거 임포트를 안 했네요. 자, 이걸 임포트를 해주시고 넘파이에 어레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어레이가 붙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타입을 볼까요? 하면은 넘파이에 nd 어레이다. nd가 뭐냐면은 n 디멘션, n 차원의 어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열로 되어 있으니까 1차원이라고 보는 거고 아까 뒤에 위에 2D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이 되는 거죠. 자, 넘파이로 변환한 거를 우리 x 어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x 어레이에 딱 찍어보면은 동일하게 출력이 되지만 어레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기능 중에 하나가 아셔야 될 게 우리 쉐입이라는 거, 모양새를 확인하는 거예요. 쉐입을 찍어볼 수가 있는데요. 9컴마에서 이렇게 그냥 9컴마로 해서 끝나죠. 그럼 이건 1차원. 자, 1차원인데 우리 2차원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엑셀 데이터 같은 거는 2차원이죠. 2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X 아까 2D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2D예요. 자, 이거를 numpy 어레이로 변환을 한 다음에요. 자, x2d 어레이라는 변수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쉐이프를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2,8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엑셀로 따지면은 행이 두 개가 있고 열로 8가지 열이 있다. 그래서 총 16가지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16개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D의 쉐이프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의 구성도는 행이 2개고 열이 8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D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3D의 쉐이프를 보면은 mx3d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쉐이프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3개로 나오죠. 이게 보면은 2D인지 1D인지 3D인지 확인해 보는 가장 쉬운 방법. 여기에서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개수가 1개니까 1D, 여기 개수 2개니까 2D, 이거 개수 3개니까
3D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미지 처리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 자,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출력해 보시면은 28 곱하기 28 3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미지의 위드 가로 픽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지의 세로 픽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RGB 컬러 채널이에요. 그래서 컬러면은 이게 세 개고 흑백이면 이게 하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라고 보시면 되겠죠. 3D의 어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제가 위에서 말씀 하나 안 들린 게 있는데, 자, 튜플이라는 게 있어요. 튜플은 뭐냐면은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트랑 동일해요. 자, 동일한데 튜플은 수정이 안 돼요. 자, 우리 더 간단한 걸로 하자. 이거를 0, 1, 2, 3 이것만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X 출력을 해보면은 리스트 형태로 딱 출력이 되겠죠. X를 0번째를 가져오면은 10인데 우리 10에다가 우리 99라고 변경을 할게요. 값을 대입하면은 X를 출력하면은 값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리스트는 값들이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튜플은 리스트랑 되게 유사한데 값들이 변경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똑같이 복사하다가 우리 튜플 형태로는 소괄호, 리스트는 꺽쇠괄호, 요거는 소괄호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타입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튜플이라고 나오죠. 튜플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X에 똑같이 0번 인덱스 가져오면은 10 가져오고, 우리 두 번째 인덱스 가져오면은 30 가져오는 건 리스트랑 동일한데,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막 99라고 입력하면은 값이 바뀌었죠. 근데 여기 튜플에서는 에러가 떠요. 튜플은 아이템 어사인먼트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튜플 데이터 타입에서는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다. 읽기 전용이다. 읽기 전용인 집합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튜플 형태다. 그다음에 꺽쇠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리스트 형태다.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함수 파트인데요. 함수에서는 제가 여기 주의사항에 들여쓰기 주의라고 해놨죠. 이것처럼 들여쓰기를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함수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define의 약어죠. def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이 와요. 함수명. 근데 한글로 적으시면 안 되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주시고 여기에 파라미터 뭐 1, 파라미터 2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끝에 땡땡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시면은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반드시 내용 적으실 때는 탭 하나 밀린 것만큼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define의 함수명은 제가 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파라미터를 적고요. 그 다음에 땡땡하고 여기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우리 A랑 B랑 파라미터 두 개를 받을게요. 이 파라미터 개수는 상관없죠. 뭐 계속 늘어나도 돼요. 늘어나도 되고 하나여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래서 파라미터 두 개를 받을 건데 우리 함수에서는 리턴을 해줄 수도 있고 리턴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리턴을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 A와 플러스를 A 플러스 B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에다가 1,3을 딱 넣으면은 1과 3을 더해준 4를 리턴하게 됩니다. 1이 여기에 들어가고 3이 여기에 들어가서 1과 3을 더해준 값을 리턴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리턴이 없는 함수도 있어요. 리턴이 없는 함수도 있죠. 자, 뭐 예를 들어서 print me라는 함수를 하고 여기에 리턴이 없고요. 자, print a 그 다음에 print b라는 걸 하고 리턴이 없어요. 리턴이 없으면은 자, print 위에 hello 그 다음에 world 이렇게 하면은 hello world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아무 리턴 값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 여기에다가 변수를 할당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변수를 찍어보면은 넌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안 받았죠. 그런데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수에다가 값을 재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에 1과 3을 더해서 지금 리턴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a에다가 할당을 하면은 우리 a를 찍어보면은 a에는 이제 4라는 값이 할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리턴 해주시면 되고, 리턴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안 해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여기 들여쓰기 주의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반복문,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반복문이죠. 반복문은 뭐냐면은 귀찮은 것들을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전에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레인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레인지 10을 하면은 0부터 이제 10까지 딱 출력해 주는 건데, i in range 이렇게 하면은 print i를 하면은 0부터 쭉 돌면서 10, 이것도 10 미만까지죠. 10 미만까지 쫙 출력을 해주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작성한 게 반복문인데, 반복문을 저렇게 레인지로 주면은 0부터 9까지 쭉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x는 10, 20, 30, 40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다가 하나 돌면서 반복문을 돌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10, 20, 30, 40이 i에 할당되면서 프린트 i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0, 20, 30, 40이 된다.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을 돌면서 출력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뭐 문자열도 반복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ep learning is fun 이렇게 적고요. 프린트 i를 해보시면은 얘가 한 글자씩 돌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조건문은 if로 시작하는 거고요. if 뭐 a는 1이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끝에 땡땡 해줘야 되죠. print 1이다, 1입니다. 그 다음에 else 하면은 1, 2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거 응용해 가지고 함수에다가 넣어 볼게요. 함수에다 만들 건데, 함수에다 넣어 볼 건데, define 해주시고 check 1이라는 거를 만든 다음에요. 우리 a라는 것을 넘겨봤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들여쓰기 한번 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heck 1을 한 다음에 1을 넣어주면은 1입니다.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은 1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elif라는 걸 넣어주신 다음에 a는 2 이상일 때는 print 2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죠. 자, 이상이니까 여기. 자, 그래서 check 1에 그러면 2 이상입니다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복문이랑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or i in range 아니다. 리스트로 적어볼게요. 10, 20, 30, 40, 50인데 그러면은 얘가 하나씩 돌게 될 건데, 우리 이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 만약에 30 이상이면 30 이상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보시면은 이게 a가 아니라 i죠. 30 이상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i를 출력하면은 i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요렇게도 가능하죠. if i가 50이면은 아니다. 이거를 지워보고요. 만약에 반복문을 중간에 스톱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i가 30보다 크면은 나 반복문 그만할래 하면은 브레이크라는 걸 걸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걸어주시면은
우리 프린트 I 하고 브레이크 걸면 30 딱 출력하고 더 이상 출력 안 하죠. 40, 50이 출력이 안 됐어요. 이 조건문에 해당해서 브레이크 걸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출력 안 한다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파이썬,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 혹은 딥러닝을 위한 파이썬은 일단 요 정도만 아셔도 뭐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어,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걸로 미리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렇게 머신러닝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 다지기에는 충분하니까요. 일단 이 부분만 잘 학습해 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